성장을 이루면서 일본 농촌도 사실은 노령화, 고령화 되어 가서 젊은이들은 일자리 찾아 도시로 떠나고 했는데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 지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찾아보고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라는 상황 이런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 1호인 통영을 푸는 사람들 대표님 김영철 대표께서 오늘 먼저 주제 발표 시기는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시고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런 대안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정책들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또 우리의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지속성 있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통영에 맞는 내용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또 시작을 하였고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많은 자료와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을 요즘 뭐 사회적 경제 중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양대 축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가져갈 것까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기 맥락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김영철 대표님처럼 이렇게 풀어버리면 굉장히 답답해져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가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초점이 모아져 버리면 첫 번째는 당장의 답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답답해지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그 역의 관계인데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기업은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추구를 제일 목적으로 합니다. 이윤을 창조하는 걸 동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재화 용역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전 사회가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이든 후생적인 측면이든 점점 더 나아간다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 추구 자체가 미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의 속성은 그러한데 앞에 사회적이라는 정명사가 들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룡무술 같은 느낌을 참 받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앞에 말씀드린 기업이 갖고 있는 속성과는 반대되게 전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산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 전체 구성으로 볼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될 필요로 하는 일일 것 같아요. 사회공익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공익적 성격이 있는 영역은 이윤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역할을 하는 기업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그 역할을 하는 대신 어떤 재화의 전달이나 창출을 만들어내는 걸로 좀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데서 저는 출발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는 이게 거꾸로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의 틀 안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인정을 주는 제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현재의 사회적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당장 지금 현재 그 사회적 기업의 규모들을 보면 크게 영세하거나 간의 수공업적 형태를 크게 못 벗어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운영과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기업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받는 2년, 3년 동안은 그나마 연명을 해요. 그런데 그 지원이 끊기게 되면 기업으로 치면 도산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게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업의 실정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문제 제기와는 조금 다른 답일 수도 있지만 김영철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연동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이해 당사자들, 주체들의 정체성 문제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좀 고민과 논의들이 자체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연명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면 저는 정말 그 정부가 추구했던 그리고 사회적 기업 전체가 앞으로 가야 될 큰 방향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보자면 현재의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 스스로한테 손해를 끼치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고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같은 종류의 사회적 기업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보다 큰 틀의 인프라를 좀 구축해주는 노력들을 지방정, 기초정부든 광역정부든 중앙정부든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어느 도시 어디를 가봐도 예를 들면 통영으로 치면 누비 같은 경우가 가게가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는 누비 공방이 한 어떤 그 통영 시내에 한 코너를 쭉 차지하고 있다면 서로 간에 저는 이게 이제 외지인들한테도 통영 누비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되고 지역의 맹수도 되고 또 그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그 관계자들의 선의 경쟁도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공단부터 지역 그 산업단지까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기반 시설, 인프라 제공 같은 이런 조금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인식을 넓힌 지원책들을 좀 고민하고 건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되면 그런 기반 시설 위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일정 정도의 고민들은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고용을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빨리 깨닫게 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 정부가 많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 복지부에서 자활 사업을 진행했었고 또 2005년인가부터죠 노동부에서 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복지부는 자활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행안부는 마을기업 그리고 노동부는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보면 8개의 그 협동조합 개별법이 존재해서 농협이라든지 뭐 산림협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그 개별법에 의해서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꼭 이런 어떤 비영리 단체라든지 그 상법상에 주어진 회사라든지 그리고 모든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저소득계층에서 지향하는 바가 꼭 사회적 기업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고요. 그 협동조합법이 이렇게 12월부터 시행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다른 부서들 간의 어떤 우리가 그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업종의 그런 조합들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꼭 그 사회적 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생산물이라든지 서비스가 있다든지 또는 필요한
재화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업종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대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정치권이나 또는 다른 시민단체 여러 그 각 지역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에 그것을 홍보하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그 협동조합을 이렇게 구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니 그냥 협동조합이니 또는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에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그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것을 지향점으로 두지 않더라도 그 형태에서 정말 자발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상법상 회사가 회사를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가 근로기준법 어기지 않고 이익 배당을 하고 아주 착한 기업, 착한 사장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저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가치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저는 협동조합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야기의 문제는 아니고 그 담당자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굳이 뭐 협동조합이 좋다, 사회적 기업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법상의 회사를 가지고 상법 회사의 옷을 입고 사회적 기업 운영할지라도 참 통계 넓은 사람들 출발이 일자리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고용의 일의 주체로서 경영의 주체로서 어떻게 참여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통영 넓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출발이라면 사회적 기업이 되든지 협동조합이 되든지 크게 저는 달라질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될 건지 협동조합을 해야 될 건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기로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옷을 입어야 될까? 근데 제가 본연의 사회적 기업 출발했던 그런 마인드라면 협동조합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진영경 사무국장님이 말씀이 가치와 이윤의 충돌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어쨌든 서로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출발을 사실 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업이나 뭐 돌봄이나 이게 사실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입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이윤을 동시에 내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가 하는 고민이 생기집니다. 그러면 조직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 어떤 조직 형태를 바꿔야 될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근로자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란 말입니다. 즉 그분들이 경영자가 되는 거죠. 경영자라는 그런 말이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노동자만 아니고 주식회사나 상법회사는 그분들이 경영자가 될 수 없지만 협동조합은 그분들이 경영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가니까 방향 전환이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 이 측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될 건가 협동조합을 해야 될 건가 사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저뿐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한번 하시고 계실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가장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영국 총리를 지냈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이야기했던 제3의 길 그러면서 한때 신자파 뭐 유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그런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 저는 아까 김영철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가면서 이해가 좀 잘 안 갔던 게 사회적 기업이냐 협동조합이냐의 문제는 저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사회적 기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있고 협동조합은 지원책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인데 좀 우스개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문제는 개개 조직의 구성 원리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이전까지 상법상의 법인들이 얘는 사회적 기업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도 하나의 법 인격으로 부여받았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선택이나 판단의 고민 지점은 분명히 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통역 넓은 사람들이 조직 내부의 정체성이나 운영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측면은 조직의 외형, 조직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저는 좀 판단되어지는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고 이건 이후에 뭐 공사석에서 김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행자께서 아까 이제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방 정부가 사회적 기업 인정은 또 노동부가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조금 또 달라집니다. 부처형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지정할 수 있게 제도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차기 정권이 뭐 새누리당 정권이 되든 통합민주당 정권이 되든 또 그 외 정권이 되든 간에 어쨌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는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좀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드리다가 사회적 기업의 어떤 지원책 중에 구체적으로 좀 지금의 어떤 지원책을 뛰어넘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통역 넓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하면 노동 시약계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도태되었거나 배제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아까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통영시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그라고 예의 없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여기서 공정한 경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를 보시면 똑같은 성적이면 그 부모의 경제력이 작은 쪽, 가정 환경이 어려운 쪽 애를 우선 입학을 하는 물론 이게 미국 사회 내에서도 또 다른 역차별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판단의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얘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안정된 상황 속에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가능성에 저는 가점을 준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저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노동 취약계층의 분들을 대부분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된 시장이 일정 정도 저는 있어야 되겠다.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보호된 시장의 이야기를 저는 정부, 행정에서 좀 깊은 고민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아까 단적인 예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사문화되어 있는 이런 조항들을 좀 제대로 적용해서
지방자치정부 통영시든 뭐 도남면이든 어디든 간에 뭔가 하다 못해 저희들이 오늘 그 자료집을 만든 이 A4 용지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회적 기업 내지는 장애인 기업 내지는 마을 기업 같은 이런 기업체 우선 구매라는 것들이 좀 저는 되고 이런 것들이 점차 확산되면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생력을 스스로 좀 갖춰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 이제 12월부터 협동조합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고 알게 모르게 뭐 하나 둘씩 이렇게 협동조합을 구성할 아마 단체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고민하고 좀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런 협동조합을 꿈꾸고 있는 단체들 또 협동조합으로 말미암아 저는 꼭 그 지향점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협동조합으로서의 그 의미도 가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꿈꾸고 있는 단체들과 한번 이렇게 만나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기업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경영자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뭐 삼성전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삼성그룹을 보더라도 뭐 이건희 회장 한마디에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딸려가지만 물론 그 직원들도 교육된 직원들이고 그 말을 이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혼자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그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 그 이루고 있는 조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것을 좀 물론 다양한 의사 결정 구조가 이렇게 뭐 상향식이든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시고 그래서 좀 그 사회적 기업 안에서의 어떤 이해를 먼저 직원들이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협동조합을 꿈꾸고 있는 많은 단체들과 한번 이렇게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기 위한 교육의 질 정도를 높여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니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또 직원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가지고 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다른 단체의 좀 이해도가 많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의 지원법은 다리를 긁어주는 이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는 놈은 줬다고 하는데 받는 놈은 받은 게 아닌 이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 위반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이건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을 그래도 지금 그 입법화되고 한 4, 5년 지났으니까 그동안의 경험들도 있고 경상남도 내에서도 제1호 사회적 기업 같은 게 이미 만 3년, 4년 이렇게 되어 가니까 저는 이걸 정말 양쪽이 좀 머리를 맞대어서 지원 정책의 예산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는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조금 하나 그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김 대표님 지금 말씀 중에 인건비 지원이 그 독이든 성배인지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역설적으로 죽기 직전에 찾아와요. 당장 안 죽으려고. 저도 뭐 우연한 기회에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으로 자리를 해봤지만 한 30개 업체가 왔는데요. 정말 여기는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그 브리핑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데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보다는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지원해 준다니까 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도 좀 받아서 당장 나 좀 목숨 그 연명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런 기업은 그 돈이 없으면 이미 3개월, 1년 전에 쓰러져야 될 기업들이
그 지원 기간 동안만 겨우 연명을 기간만 했지 그러니까 지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도산을 했다라는 표현은 좀 아닌가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현장에서 조금 고민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나 사회적 기업의 관계자들이 진짜 왜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우리 사회에 좀 나누고 환원하고 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좀 자기 성찰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을 풍부화할 것인가는 그분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지역민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숙제를 좀 가져가야 될 과제들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지혜와 힘들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사회적 기업이 되고 또 협동조합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일반인이든 취약계층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준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런 기업이나 협동조합 앞에는 정말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좀 지속적인 좀 교육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장소라든지 공간 시간적이라든가 또는 장소적인 그러한 지원들이 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사업에 매진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사업에 매진하기 이전에 그런 교육과 그런 그 이식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지원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할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소득을 보전받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벌이와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일할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 굉장히 그 사회 통합적으로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완충 역할과 순기능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그 통령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 그리고 넓게는 우리 전 사회가 앞으로는 좀 그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제 제3섹터라는 그런 제3섹터 경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섹터가 정부를 지칭하고 2섹터가 이제 기업을 지칭한다면 3섹터가 바로 민간 분야의 어떤 경제 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정부 주도하에서 있었던 그런 다양한 법률 체계라든지 그런 지원에 의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일자리를 발전해 왔다면 이번에 협동조합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법률은 제정되었지만 그런 지원에 그렇게 한정되지 않고 자율적,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업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협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추어서 정말 어떤 지원도 좋고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민간에서 연대해서 정말 자율적인, 자발적인 정말 경제민주주의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많은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운영 구조라든지 회사의 어떤 운영 구조가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띄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협동조합이
정말 많은 풍령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생겨 나와서 서로 연대하며 지역에서 좋은 뿌리들을 내려서 그 지역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잘 녹여내서 결과들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달게 쓰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통영 지역에 건강하게 그리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 작은 바람이랄까요, 외침이었다고 봅니다. 이를 잘 저희들이 전달을 잘 하고 또 이런 게 서로 같이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걸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나 다른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고 글이라든지 그런 거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냥 보내는 자리 아니라도 글로서 지면으로서 언제든지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대리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